오늘은 그림책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 습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인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저는 항상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내가 생활 습관을 그림으로써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구나를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림책의 그 결과물을 보고 나서 내가 간접적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생활 습관을 잡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책은 감기벌레는 집짓기를 좋아해 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소리로 들었던 그런 위생 습관의 중요성을 이제 쉽고도 구체적으로 좀 풀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재미있는 스토리도 있고 캐릭터도 귀엽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주인공이 이 감기벌레를 겁먹게 만드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만화로 정리한 센스까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 맞춰가지고 책이 잘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예방해요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바른 위생 습관과 그리고 플러스로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책의 차이점은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병을 이길 수가 있느냐도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멋진 똥내나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이들은 똥이라는 단어만 듣더라도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매일 멋진 똥을 누는 게 우리의 건강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발달이 되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친구라면은 장이 튼튼하고 건강해져서 주인공과 같이 멋진 황금똥을 눌 수가 있다는 것을 아예 책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무지개 방기 뿡입니다. 잘 먹고 잘 노는 건강하고 바른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친숙한 동물들이 먹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주황, 보라 등 여러 가지 색색의 과일과 채소, 생선 등을 이제 보면서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좀 기를 수가 있게 되고요. 어물어물, 호로록, 우걱우걱, 잘근잘근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재미난 의성어, 의태어를 알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말놀이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책입니다. 자, 마지막은 로봇과 폴리 생활 습관입니다. 응가하기라든지 밥 먹기, 씻기, 인사하기, 잠자기 같은 그런 기본 생활 습관을 노래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랑 같이 노래를 통해서 놀이로 발전시켜서 아이에게 생활 습관을 알려줄 수가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일단 5개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 책들을 가지고 가르칠 때 유의사항을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단계별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통의 부모님들은 기다리는 게 좀 힘들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 돌아보면 뭐 바쁜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하는 게 좀 답답해서 사실은 좀 잘 못 기다리는 게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취감과 동기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발달 환경에 맞는 조금만 아이가 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좀 조절해 준다면은 다음번에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또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해주다 보면은 아이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조금 답답하다고 이제 부모가 먼저 신겨주게 되면 앞으로 신발을 신는 게 계속 잘 습관이 안 잡혀지겠죠. 만약 아이가 신발을 잘 못 신고 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손만 좀 넣어줘가지고 반만 신겨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나머지 잡아당기게만 할 수 있게. 옷을 입을 때도 여러 가지 옷보다는 좀 단순하게 그냥 목이 잘 늘어나고 그리고 팔다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조금 살짝 사이즈가 큰 이때도 부모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아이가 보통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앞뒤 구별이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아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좀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앞이야. 그럼 아이가 앞뒤를 구별해서 입을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유치원 가거나 어린이집 갈 때 부모님께서 이쁜 옷을 입히고 싶으셔서 뭐 멜빵 있거나 지퍼가 있거나 끈이 있는 운동화들은 예뻐 보이지만은 아이가 입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예쁜 옷과 아이가 생활 습관을 만들기 좋은 옷을 구별해서 입혀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연습과
숙달의 기회를 많이 주면 줄수록 아이가 자율성이 생깁니다. 뭐 잘못한다고 아이가 느리게 한다고 성인들이 먼저 아이의 자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린다면은 생활 습관이 잘 발달되기 어렵겠죠. 정말 바쁘다고 하면은 제 옷을 입을 때 부모가 입혀주다가도 목이라도 혼자 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제 거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되고 저렇게 했다가 또 안 되고. 자, 이때 아이한테 옆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입었을 때, 야, 너 잘못 입었어. 다시 입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이제 옷을 틀어주면서 이쪽으로 팔을 빼볼까? 해가지고 아이한테 지지함으로써 혼자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좀 많이 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잘할 때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 칭찬은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좀 오버를 많이 해서 칭찬해 주는 게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또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은 처음에는 과다하게 하지만은 학년기로 가면 갈수록 칭찬은 짧아진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땐 좀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좋겠지만은 크면 클수록 아이한테 오 짱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짧게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책을 이용한 기본 생활습관의 교육의 장점은 아이들이 이 그림책 캐릭터를 보고 자기는 동기화를 잘합니다. 동기화가 되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게 되면서 공감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너 손을 안 씻으면 손에 벌레가 있어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손에 벌레가 안 보이잖아요. 이가 썩어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가 썩은 것을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그림책에서는 아이들이 이가 썩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손에 균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림책을 이제 가르칠 때 좀 팁을 두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들은 가장 흔한 것이 반복입니다. 반복이 누적돼 가지고 만들어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 4세 아이들을 위한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뒷장에 아이들 이 캐릭터가 어떻게 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음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아이들은 이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줄 때 다음 장면 아이한테 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이 가설 능력이 좀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문제 해결력이 향상이 되고 아이가 정말로 내 생각대로 맞았네라는 것에서 아이가 성취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있는 것을 괜히 물어봐 주는 거 이거 정말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을 읽으면서 흉내를 냅니다. 똑똑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똑똑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책을 읽어줄 때 그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행동을 같이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온몸을 이용해서 모방해서 보여주면은 아이가 그 언어와 행동이 같이 빨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나중에 생활 습관에서 할 때 쉬해야지라면 쉬의 그 모양을 기억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단어로만 행동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칙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아이들의 책을 읽어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